7월 24일입니다. 지금 밖에는 비가 내립니다. 비가 내리고요. 지금 날씨가 좀 가을 날씨 같아요. 예전에 여름에는 이불을 덮고 덮지 않고 잤는데요. 지금은 이불을 덮지 않으면 저녁에 추워서 잠을 못 잡니다. 날씨가 지금 뭐 오락가락하고 좋지 않지만요. 그래도 우리 이 방송을 애청하시는 분들은 마음이 항상 봄날이기를 바랍니다. 오늘 박근혜 대통령 강금 1210입니다. 12 이 날짜를 적다 보니까요. 예전에 12 사태 1979년도 전두환 씨가 일으켰던 12 사건 관련해 가지고 생각이 모락모락납니다. 어느덧 박근혜 대통령이 1112일 동안 임신 감금되어 있습니다. 자, 어제 제가 우리 허평한 장군님을 만나 뵀습니다. 허평한 장군. 지난 월요일 날 또 허 장군님을 뵀고요. 또 이제 3일 지나가가지고 어제 목요일 또 허 장군님 뵀는데 뭐 뵌 이유가 다른 거 없습니다. 이번에 이제 25일이면 내일입니다. 내일이 이제 우리 공화당 국민 저항권 발동 국민 대집회를 개최합니다. 그날 허 장군님이 이날 집회에 참석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애석하게 생각하고요. 그리고 몸이 완쾌가 되면 여러분들과 함께 태극기를 들고 자유대한민국을 외치겠다고 했습니다. 그 대신 참석 못하는 대신 좀 이래 저하고 뭐 인터뷰 형식보다는요 그냥 자연스럽게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얘기를 하는 것들을 어제 저녁에 제가 기사를 적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JBC 뉴스 방송을 하루 못했습니다. 제 몸이 2개, 3개라면 좋겠습니다. 어제 장군님이 이제 그 25일 날 또 집회에서 허 장군님이 하실 말씀에 대한 영상을 찍었습니다. 영상 찍는데도 이제 상당히 힘들었습니다. 왜 그러냐면 날씨보다는요. 뭐 왼쪽 사진을 보듯이 장군님이 지금 현재 목발에 의존하고 그리고 또 우산을 썼습니다. 어제 비가 많이 내렸습니다. 비가 많이 내렸는데 비도 내리고 바람이 엄청 불더라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허 장군님께서 끝까지 25일 날 집회에 참석하는 많은 애국 국민들에게 본인의 음성 메시지, 영상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4차례에 걸쳐가지고 촬영을 했습니다. NG 났는데요. 한 번은 뭐 27일 날 이렇게 이야기하다가 말씀하셨는데 듣고 있다가요. 아, 이거 안 된다. 그러면서 27일 말씀하시다가 25일로 이래 본인 스스로 이제 정정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찍자고 하더라고요. 그래 또 찍었고요. 또 한 번은 옆에서 있는데 뭐 이런저런 잡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아, 이 잡음 소리 들리면 또 우리 이 애국 동지들 약간 또 보는 분들이 또 이래 약간 좀 안 좋게 볼 수도 있다. 그래 다시 찍자 해가지고. 어제 구기동 일대에 뭐 이래저래 막 찾아다니고요. 또 이제 구기동에 보면 이북오도청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북오도청 주차장 밖에서 또 찍고 또 이제 어떻게 하면 이 애국 국민들에게 이 신선한 공기와 밖에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밖으로 가서 또 촬영하자 해가지고요. 밖에서 또 촬영하고 저는 사실 뭐 실내에서 조용히 영상에 담고 싶었지만 허 장군님은 실내보다는 그래도 나 허평한이 살아있습니다라는 그 모습을 보여주고 싶어가지고 저렇게 비가 오는데도 우산을 쓸고 우산이 어제 넘어갈 뻔했습니다. 넘어갈 뻔하고요. 날아갈 뻔했습니다. 날아갈 뻔했는데도 또 굳건하게 하시더군요. 그래서 어제 이제 허 장군님을 만나 뵈가지고 뭐 혹시 이 기사 인터뷰 기사 보지 않은 분들은요 JBC 뉴스에 들어오면 오늘 그 인터뷰 기사가 실려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많이 보시고 이 허 장군님의 우리 곁으로 오기를 끝까지 우리가 바라고
또 기도합시다. 저도 어제 고생했어요. 왜 그러냐면, 장모님이 쓰러질 것 같아가지고요. 제가 굉장히 긴장했습니다. 갑자기 또 쓰러지시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이고, 장모님 그만합시다. 그랬는데, 아니다. 또 하자. 이거는 이렇게 되면 안 된다. 장모님 그만합시다. 아니다. 더 찍어야 된다. 해가지고요. 속으로는, 야, 이 무슨 이렇게 철저하게 하시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제가 오히려 더 이제 힘들었어요. 장모님 제가 이제 힘들었습니다. 많이. 장모님 힘든 게 이제 장모님 또 갑자기 하시다가 쓰러지시면 또 머릿속에 별 생각이 다 들더라고요. 바로 119 불러야 되나, 제 차로 지금 옮겨야 되나, 이런저런 생각이 가지고 어제 장모님 영상은 메시지는 내일 우리 여러분들이 집회 놓으시는 분들이 아마 그 영상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게 어제 저녁에 우리 공화당 집회를 주관하는 분들에게 보냈습니다. 보내가지고 그 영상을 이제 좀 이래 틀어달라고, 또 조원진 대표도 영상 좀 찍어가지고 우리 공화당에 좀 제공해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찍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방송을 못한 부분들인데요.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왜 이렇게 찍고 있는지 제가 이거 내가 왜 이렇게 와서 찍지? 왜냐면 제가 이 영상 찍는 기술이 없어요. 다른 유튜브들 이 현장 찍는 분들 많잖아요. 저는 또 그렇게 막 찍지를 못해요. 그러다 보니까 또 제 실수도 많았습니다. 하다 보니까 또 마이크가 안 나와가지고 다시 찍고 막 그랬는데요. 아무튼 어제 장모님 괴롭혀가지고 죄송하고, 그래서 장모님 계속 딱국질하고 열도 나시고 또 혈압이 이 편차가 굉장히 심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쉬시다가 얘기하시고 그랬는데요. 그것이 바로 이걸 봤습니다. 이 장군은, 예를 들어 노병은 죽지 않고도 또 사라지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래서 반드시 이 문재인 정권을 끝장내고 사회주의 기원을 막고,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을 석방시키겠다. 나가가지고 이 반드시 자유통일을 이룩하겠다. 거기에 기여하겠다. 이 마지막 허 장군님의 이 마지막 소원이더라고요. 그래서 본인은 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지키고, 또 이 사회주의 좌파들의 어떤 기원 시도를 끝까지 막고 나가가지고 지금 박근혜 대통령 석방만큼 지금 자유우파가 해야 될 일 중에서 가장 최고의 과제는 대통령 석방이다. 그 외에는 나머지는 다 부지시주다라고까지 이제 말씀하시면서 살아있더구만요. 아직까지 대한민국을 바라보는 어떤 시국 견해라든지 이런 게 정확하게 장군님이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참 찍고 나서도 상당히 기분이 좋더라고요. 그래서 허 장군님께서 박근혜 대통령 탄핵 무효와 즉각 석방, 문재인 퇴진을 위한 국민 저항권 발동, 이 태극기 집회에 많은 분들이 참석하기를 바라더라고요. 그래서 경제 파탄, 부동산 참사, 세금 폭탄, 문재인 좌파 독재 정권 끝내자라는 나가가지고 박근혜 대통령 즉각 석방과 탄핵 무효를 외치는 내일 국민 저항권 발동, 우파 국민들의 총결집, 내일 서울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그래서 집회 열리는데요. 집회 참석하시는 분들 다 아시겠지만 철저히 개인 방역 다 잘하셔야 되고요.
또 집회에 참석해가지고 만약에 또 이 코로나19 조금이라도 이게 뭐 어떤 또 빌미를 제공하면요 또 안 되니까 그래서 이 개인 방역 또 확실히 해야 되고 그리고 아무리 이 외심도 좋지만요 열이 나든지 몸이 컨디션이 안 좋은 분들은 놓지 마세요. 걔는 열 나오는 데 나갔다가는요 또 쓰러져 가지고 또 실려가면 골치 아픕니다. 그래서 강교 사거리에서 집회가 열립니다. 강교 사거리에서 집회가 열리니까 내일은 또 이 세금 폭탄, 부동산 폭탄, 뭐 폭망이 관련해 가지고 각종 시민 단체들이 촛불 집회도 있습니다. 아마도 그 다동 그러니까 이 동아일보 그쪽 그 청계천 부근에서 촛불 집회도 있습니다. 그래서 촛불로 흥한 정권, 촛불로 이제 망할 지점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어떤 그 민간 시민 단체들도 내일 촛불을 들고 문재인 정권 또 이 저항하는 집회를 열리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전략적으로도 그런 분들하고 같이 서로 연대해도 저는 좋을 거라 봅니다. 그래서 내일 아무튼 많은 분들 내일을 위해서 지금 뭐 태극기도 다리시고 옷도 다리시고 체력도 비축하시고 하는데요. 오늘 저녁에 술 드시지 마세요. 오늘 저녁에 술 드시지 마시고 일찍 주무시고 또 내일 또 지방에서 올라오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지금 지방에 부산에 오늘 아침 뉴스를 보니까 뭐 제가 이 제 고향 부산 해운대에 지금 뭐 비가 시간당 뭐 80mm 이상 내려가지고 이제 물 받아야 되던데요. 또 부산역 지하차도도 지금 이 부산역 지하철도 지금 물 난리가 있는데 지금 부산에서 많은 이 폭우가 쏟아져 가지고 피해도 지금 많다고 하는데요. 참 세상 한국 이 좁은 나라인데요. 그래도 서울에는 그 정도 아닌데 부산에 계속해서 비 피해가 발생하고 이러니까 제가 참 좀 이래 안타깝습니다. 제 고향에서 그런지 모르지만 그래서 많은 피해도 없이 또 뭐 본인 집에 지금 물 새는데 아이고 나 내일 집회 올라가겠습니다. 내가 집회 올라오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여러분들이 편안하게 아주 가볍게 뭐 또 오는데 내일 또 날씨 덥습니다. 내일 날씨는 오전에 비 잠깐 온다 그러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오전에 비 안 올 거 같고 날씨는 흐립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또 뭐 여러분들 뭐 집회 오시는 분들 중에서 뭐 구두 신고 이러 보지 마세요. 구두 신고 또 뭐 향수 진하게 뿌리고 오지 마시고요. 편안하게 그냥 집에서 주무시다가 그냥 그대로 오셔도 됩니다. 오셔도 되기 때문에 그래서 내일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 특히 우리 많은 분들이 또 격려해주고 또 그분들도 지지해주고 또 허병한 장모님도요 상당히 그런 지방에서 올라오시는 분들에 대한 굉장한 큰 이 고마움을 표시하더라고요. 허병한 장모님 영상 잠깐 보여드릴까요? 맛배기 한번 보여드릴까요? 맛배기. 내일 저거 다 들으면요. 아이고 내가 오늘 저 JBC 뉴스에 들었는데 하면 힘 빠집니다. 앞에만 잠깐 보겠습니다. 허병한 장군님 살아있는 모습들. 이 살아있는 모습들. 지금 빨리 들어오세요. 이 살아있는 허병한 장군님. 노병은 죽지 않고 장군은 죽지 않고 또 사라지지도 않는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허병한 장군, 허병한 살아서 지금 돌아왔습니다라는 신고식 형태의 영상입니다. 짧은 영상인데요. 그 완벽 영상은 내일 다 보시고 어제 아주 그 고생해서 찍었던 영상인데 보실 분들 이거 지금 한 10,000명 들어와야지 터는데요. 아직까지 이제 486명밖에 안 들어왔네요. 그래도 500명 이상 들어올 때 제가 딱 500명 채워지면 틀게요. 예. 자, 503명 했네. 503명이 이제 503명 실시간 채팅에 예전에 JBC 뉴스 실시간 채팅이 보통 뭐 한 2,500명 이렇게 나왔는데 지금 500명에 만족하려니까 옛날 생각이 나네요. 만족하면 안 되는데. 잠깐 틀어드릴게요. 잠깐 보시겠습니까? 잠깐 보십시오. 잠깐 제가 한번 틀어드리겠습니다. 짧게 한번 들려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당원 동지 여러분, 제가 7월 1일 날 불의에 쓰러져서 23일 만에 이렇게 서서라도 당원 동지 여러분께 안부의 말씀을 전하게 되니까 관계가 무량합니다. 그동안 당원 동지 여러분들이
저에게 보내준 성원과 기도 덕분에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이렇게라도 안부를 전하게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는 25일 우리 공화당 집회는 대단히 중요한 집회입니다. 자, 여기까지. 나머지 부분들이 듣고 싶은 분들은요, 저한테 와서 소주 한잔 사주세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 보여드리겠습니다. 농담이고요. 내일 나머지 부분들에 대한 뒷얘기들은 아주 장군님의 이 불꽃을 태우는 발언들이 많습니다. 외침도 많으니까. 그래서 내일 여러분들이 이 집회에서 대형 스크린을 통해 가지고 그 영상을 보시면, 아까 저기 뭐 이 소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게 바람 소리예요. 바람 소리. 그리고 허 장군님 이제 이 숨이 차가지고 이게 이제 딱꼭질 놓는 걸 또 참으시면서 이렇게 내뱉는 이런 말씀이기 때문에, 겉으로는 허 장군님이 상당히 건강하게 보이시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이 본인의 어떤 아픔 이런 것들을 스스로 이제 보여주기 쉽지 않아 가지고요. 계속 참는 흔적이 보이더라고요. 꼭 참으시고 끝까지 참으시고, 이 진짜 말 그대로 군인 정신 아니면 저렇게 인터뷰를 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굳이 또 우리 이 애국 국민들에게 잘 보이려고, 잘 보이기보다는 예의를 차리기 싶어 가지고요. 또 양정장 양복에 또 넥타이까지 매시고, 이 혈압 있는 분들 넥타이 매면요 머리 아프거든요. 장군님 넥타이 푸세요 이래도 안 된다 이러더라고요. 푸셔야 돼요. 푸셔가지고 이래 하세요. 그거 하다가 또 안 됩니다. 이러니까 그거는 예의가 아니다 이러면서요. 그렇게 했습니다. 이 외에는 우리가요, 이 복장 관련해 가지고는 이 집회에 놓으면 집회 복장이 있는 거고, 또 이제 어떤 세미나 가면 세미나 복장이 있고, 복장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지도자들 같은 경우는 이 복장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냥 뭐 투덜투덜 입고 뭐 이런 자체는요, 그러니까 대중들을 위한, 또 이 집회 참석하는 분들을 위한 그 예의가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항상 집회 오시는 분들은요, 특히 이 연단에 서거나 하는 분들은 이 복장에 많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이것은 다들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어제 허 장군님 보니까 그렇게 이제 잠시 짧은 영상 메시지를 하기 위해서도 전 복장에 신경을 쓰시고, 소위 넥타이까지 메고 오시고 이러다니까요. 저도 이제 뭐 장군님, 저 넥타이도 안 맸지만 저도 정장 차림으로 갔습니다. 왜냐하면 장군님이 넥타이 메고 저렇게 오시는데, 제가 또 뭐 청바지 차림에 반바지 차림에 잠바 차림 입고 가기는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이라는 것은 어떤 이 패션도 거기에 따른 드레스 코드를 같이 맞춰야 되는 이런 게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허 장군님 만나 뵙고 얘기했는데요. 그래서 내일 뭐 다양한 행사도 준비되어 있다고 우리 공화당에서 아까 이 대변인실에서 이제 행사 관련해 가지고 얘기 나눴는데, 또 국정 파탄, 또 경제 참사에 대한 국민 분노를 쏟아내는 뭐 18 신발 퍼포먼스, 또 얼굴 터뜨리기 퍼포먼스 등 해가지고 여러 가지 퍼포먼스도 내일 볼거리도 내일 많이 준비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셔가지고 신발도 던지다가 다른 사람도 뒤통수 마주치지 마세요. 또 뭐 구두 신고 오시는 분들 뼈다구도 해가지고 그 구두 굽에 또 뭐 앞사람 얼굴 치가지고 여기 또 막 그냥 피 나고 이런 경우는 없겠죠. 그래서 신발도 뭐 앞에 잘 던져야죠. 뭐 잘못 던졌다간 또 뭐 다른 사람 맞고, 또 신발도 파다가 또 꼬랑에 빠져가지고요. 그래 하지 마시고 일반들 적당하게 이제 다 퍼포먼스 여러분들이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내일은 뭐 저도 보니까 퍼포먼스 관련해 가지고 촬영할 게 많네요. 저도 내일 부지런히 여러분들의 그런 집회 장면들을 사진에 담겠습니다. 사진에 담아가지고, 사진에 담는 것 자체가 역사의 한 장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내일 또 여러분들을 멀리서 지켜보겠습니다. 괜히 뭐 가는데요, 또 뭐 아이스 커피 한 잔 드세요 해가지고요, 물 이래 드지 마세요. 제가 짐 들고요 사진 찍고 나는데 커피 들고 못 찍잖아요.
다 끝나고 나서 뭐 합시다. 뭐 어떤 분들 보면 저거 커피 한 잔 줘도 커피도 안 마신다 하지만 커피를 안 못 마시는 게 아니고요. 사진을 들고 찍고 가려면 커피 들고 어떻게 찍습니까? 그러면 옆으로 여러분들 중에서 한 분이 따라다니면서 커피를 입에 넣어주시던죠. 제가 물도 제대로 못 마셔요. 그리고 또 그 취재로 한 놈이 앉아가지고 옆에서 그늘에서 커피 처마시는 것도 그 보기 꼴불견입니다. 저는 그래를 못합니다. 그리고 또 뭐 사진 찍자도 하지 마십시오. 사진 찍자. 저는 그랬잖아요. 저는 뭐 거기 현장에 취재로 갔지 제가 사진 찍으러 가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들 만나서 그리고 뭐 이래 다 제 마음이 전부 이래 다 이래 서로 다 이래 저는 참 반갑게 일을 하지만요. 또 현장에 일할 때는 또 제가 냉정하게 일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점에 대해서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많이 아실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부분들에 대해서 잘 봐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자, 어제 이제 우리 공화당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정상적인 상식을 가진 사람들이 이제 이인영 지금 통일부 장관 후보죠. 후보가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국부 아니다는 생각과 그리고 김구가 국부가 돼야 된다라는 그런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제 그 얘기를 듣고 보니까 많은 분들이 지금 국부는 이승만보다는 김구다라고 했잖아요. 그 얘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뭐 분노를 표하고 이럴 수가 있냐라고 했는데요. 이제 이 방송을 보시는 분뿐만 아니라 애국 자유 우파 국민들 뭐 몰랐습니까? 그 분노를 나타낼 필요도 저는 없다고 보는데요. 그건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저는 오히려 당연한 거라 봐요. 당연히 이인영 입장에서야 그런 얘기 놓을 수밖에 없는 입장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인영이가 여기서 뭐 이승만 대통령 하겠습니까? 지금 막말로 이 보훈처도 이승만 대통령 하지 않고 보훈처가 각종 이 자료들 뭐 페북이라든지 보도자료에 보면 이승만 박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박삼덕입니까? 삼덕이 덕삼인지 갑자기 이름 헷갈리네요. 그 보훈처장 지난 그 19일 날 이승만 대통령 서거 55주기에 와가지고 이승만 박사라고 7번 호칭했지 않습니까? 뭐 그렇잖아. 이인영이가 이승만 국부보다는 이 김구가 가깝다라고 주장하는 거나 뭐가 뭐 다른 게 뭐가 있습니까? 문재인 좌파 정권, 좌파 독재, 종북 정권, 친북 정권. 그래야 친북 정권이고 그래야 좌파 정권 아닙니까? 그게 아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승만이라는 이름을 함부로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 자체가 불경스럽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오히려 마음이 편합니다. 그들의 역사관, 그들의 인식들, 결국 저게 무엇이냐면요. 백선엽 장군에 대한 부정,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 그 다음 단계는 누가 날라오겠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에 대한 부정이 날아올 겁니다. 지금 저들은 박정희, 이승만 대통령에 대한 부정을 자행하고 있습니다. 이런 와중에 있어서 미통당은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 사진을 떼겠다 이미 밝혔지 않습니까? 이런 와중에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저들로부터 이 이승만 대통령과 박정희 대통령을 우리가 보호해야 된다 이 자체의 명분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저들의 실체에 대해서 우리는 국민들에게 알릴 필요도 있겠지만요. 저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박사라 부르든 대통령이라 부르든 이제는 별 의미가 없습니다. 별 의미가 없다는 게 무엇이냐면요. 그 자체에서 우리가 흥분할 필요도 없는 거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이미 저들은 저기 스스로 우리는 종북 친북 세력이라는 좌파 이 친북 세력이라는 이 커밍아웃을 했다라고 그렇게 해석하면 더욱더 저는 맞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인영 같은 경우는요. 1987년도 전대협 의장을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33년 전에 87년도 이 서울시 각 대학 총학생 회장들이 모여가지고요. 이 서울 지역 대학생 대표자 협의회 소위 서대협을 결성했습니다. 서대협 결성했는데 이 서대협 결성 자체에서 의장이 누구냐면 이인영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로부터 이제
87년도 8월 19일 날 충남대학에서 이제 전국 95개 대학 약 4천 명이 참석한 가운데 전대협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그때 이 이인영이가 발족 선언문을 낭독했습니다. 그때 자주적인 민주 정부 수립, 조국의 평화 통일, 민중연대, 또 학원 자주화, 100만 학도의 통일 단결, 예, 이런 구호를 외치고 했는데요. 이들의 핵심 구호가 반전반해가입니다. 반전반해가, 양키고홈. 그러니까 대학가에서 80년대 보면요, 양키고홈 하면요, 뭐 반전반해하면 그 다음에 양키고홈이 떼창이 흘러나옵니다. 그래서 이들 자체에 대한 역사관들, 또 이들 자체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 자체는요, 저는 전혀 이상할 것도 없고, 따지고 보면 지금 현재 80년대 운동권 세력들을 만나보면요, 뭐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이렇게 인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인식 자체. 그러니까 이 세상이 바뀌면 처음에는 학생 운동을 하고 좌파적인 생각을 가지고 진보적인 생각을 가지더라도 나이가 들면 생각이 이제 어떤 그 국가 간이 투철해지는 사람으로 변모해야 되는데요. 저들은 더욱더 악랄하게 이걸 이용해 왔습니다. 그래서 이 노래들 있지 않습니까? 전대협 진군가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결정가 같은 경우는 이제 임종석이가 작사했는데요. 임종석 작사했는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임종석 작사를 했어요. 거기 보면 뭐 깃발 투쟁, 치떨리는 분노, 그리고 마침내 자주 민주 통일의 길로 가자. 이 외치는 것들이 저는 당연한 애들 논리라고 봅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승만이가 국부는 이승만보다는 김구라고 표현한 것 자체, 이거는요, 큰 저는 문제가 아니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반미주의자가 되기 위해서는 반드시 거쳐야 될 사상적인 이념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역사관입니다. 이 역사관은 바로 종북사관에 출발합니다. 이 종북사관의 역사관에서는요, 이 대한민국은 이 국가 권력 장악에 있어서는 미 군정의 후원을 받아가지고 극우 세력이, 그러니까 이승만의 극우 세력들이 반혁명 정부 분당 정권 창출에 성공했다라고 보는 게 그들의 시각입니다. 그래서 반제 반봉건 민주주의 혁명을 위한 인민 정권을 세우고자 했던 이 북한 좌파 세력들은 이 국가 권력 장악에 실패했다. 따라서 분단 정권 수립 이후에는 이승만 정권에 저항하는 남한에서의 무장 투쟁에 통일을 위한 남북 사이의 정치적 대결이 전개됐다라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이 대한민국 정부 자체는 정통성이 없는 정부다. 그리고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이다라는 게 저들의 시각입니다. 실제 이승만 정권은 괴뢰 정권이라는 게 80년대에는 전부 다 그렇게 했다. 이승만 정권의 괴뢰 정권이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분단 정권 관련해 가지고 미군을 몰아내고 또 친일을 청산해야 되고, 그럼으로써 이 대한민국이 비로소 통일이 된다. 아직까지 대한민국은 해방되지 않는 미군 정치의 식민지하에 있다라는 게 저들의 시각입니다. 저는 80년대에 막 기가 따갑게 그런 얘기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어떤 뭐 이 그런 시각을 가진 자들, 이런 시각을 가진 자들이 다 문재인 정권 이 주사파 그룹이 형성이 되고, 그 그룹 형성들이 지금 문재인 정권을 지탱하는 하나의 힘입니다. 힘.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 정권도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들,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 구도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눈을 뜨고 깨어나야 되는데, 허장군처럼 깨어나라, 일어나라 라고 하지만요, 국민들은 거기에 대해서 무관심합니다. 왜 그러냐면 실질적으로 이 정권이 친북 종북으로 가든 내하고 무슨 상관이냐라는 시각인데요. 다만 이 정권에 있어서 만약에 이것이 자기한테 뭐 재산적인 침해라든지 손해를 본다 이렇게 했을 경우에는요, 아마 들고 일어나겠지만, 그렇지 않으면 저들은 관심이 없습니다. 그래서 왜 이것이 결국은 이런 종북 친북 사관이 상당한 문제가 될 수밖에 없냐면요, 대한민국 정부 수립 자체를 부정한다는 것들이죠. 1948년도 8월 15일 날 대한민국을 부정하고, 그들은 1919년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 건국일로 봅니다. 여기에 지금 미통당도 이 1919년도 임시정부를 대한민국의 개성 발전시키는 건국일로 보고 있다. 이런 시각을 가진 미통당. 그래서 이 미통당이 지금 정강정책에 있어서도 1919년도 임시정부를 이 국가의 전통성으로 두고 쪽에 이제 주안점을 두고 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요, 이 국가 권력 자체에 대해서도 저들도 역시 이승만 대통령을 부정한다. 그리고 이미 그 좌파들 자체가 이승만을 인정하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를 들어 대한민국 우파가요, 문재인 정권을 인정합니까? 아마도 10년, 20년 지나면요, 문재인 정권은 이 가로로 넣을 겁니다. 아예 X자 칠 겁니다. 그렇잖아요. 좌파들은 이승만 정권을 X자 치듯이 역시 대한민국 자유우파 국민들은요, 문재인 정권을 인정하는 국민이 있으면 손들어 보십시오. 인정하지 않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도 문재인 대통령이라는 표현을 하지 않습니다. 뭐 공식적으로 보도자료 있는 것에 대해서 넣을 때는 대통령이라고 제가 억지로 넣어주지만요, 사적인 공간에서는. 그래서 우파들 입에서도요, 대통령이나 문재인 씨를 대통령이라고 이래 호칭을 붙이는 것 자체는 넌센스입니다. 뭐 여러분 알아서 하세요, 브리치도. 지금 우리 공화당에 있는 분들 중에서도 뭐 일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표현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제 귀에 굉장히 거슬리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물론 거기에 대해서 대통령이라 부르는 것은 자유지만요, 그만큼 그 대통령이라는 호칭을 붙인다는 것은 이 현재 이 정권에 대한 이 가짜 정권, 가짜 대통령이라는 지금 우리 공화당이 주장하는 내용들 아니겠습니까? 또 자유우파들도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문재인은 대통령이 아니라고 봅니다. 문재인은요, 대통령이 아니고 뭐 보겠습니까? 제가 더 이상 나가면 저도 또 뭐 고소당할 수도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각자 뭐 말 안 해도 알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정권의 실체를 안다 그러면 여러분들 더운데 분노할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자체에 대한 뭐 여러 가지 뭐 우리가 일제 지배 잠재적으로 이야기된 계급적 민족적 분열, 인구의 이동, 강력한 관료 기구, 민족 해방 투쟁의 분산각 분립 등 여러 가지 자료들 있지 않습니까? 제가 오늘 이제 사무실에 와가지고 저는 85년부터 이 90년대 중반까지요, 이 좌파들의 행태를 담은 자료들을 제가 많이 갖고 있습니다. 제가 쭉 보니까 기가 막힌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제가 뭐 말보다는 글로서 다시 한번 정리해 주도록 하고, 아무튼 오늘 여러분들은 열받지 맙시다. 비도 오고 이런 거에 대한 열받지 말고요. 내일 우리 공화당 집회, 국민저항권 발동 태극기 집회에 많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우리 허 장군님이 외쳤던 마지막 그 외침에 부응해 주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오늘 JBC 뉴스 여러분들에게 허평한 장군님의 소식도 같이 전하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허평한 장군님의 외침, 깨어나라 일어나라, 반드시 우리 국민들 깨어날 것으로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 내일 당장 옆집 가가지고 데리고 오세요. 아들내미 데리고 오세요. 며느리 데리고 오세요. 데리고 와가지고요, 외칩시오. 그리고 하나, 요즘 딱지 많이 뗍니다. 경찰들 조심하십시오. 세수 확보하기 위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지금 9천억을 모았답니다. 딱지 굉장히 조심하십시오. 오늘 저도 뭐 오토바이까지 딱지 떼는 걸 봤는데요, 딱지 떼는 지금 경찰들 막 현안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방송 여기까지입니다.